안녕하세요. 주성아TV에서 이보연의 솔직한 인터뷰 이보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또 이제 창업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온 바다소녀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4년 차가 되어 가더라고요, 벌써. 와, 14년 차네. 저도 이제 14년 차인데. 아, 정말요? 네. 3일 전에 두만강 넘은 날이어가지고 혼자 자축했습니다. 우리 자축. 자, 그러면 우리 바다소녀님은 우리가 이름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바다소녀라는 이름을 또 쓰세요. 뭐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바다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인문학이나 문학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네. 주변에서 이제 문학소녀다 아니면 바다소녀다 이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지인분들이. 그러다가 제가 글을 쓰게 됐는데 이제 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그런 게 할까?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내가 뜻하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쓰는데 저는 이제 바다소녀로 평생 살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소녀의 감성을 잃고 싶지도 않았고 과거에 그 어렸을 때 풋풋한 추억이 저에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바다를 또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래서 바다소녀 로 이제 살고자 그런 이름으로 바다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다소녀라는 필명을 지었습니다. 바다소녀님과 좋아는 한 8년 전? 맞아요. 그죠? 예전에 타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잠깐 우리가 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바다소녀님 우리 스토리를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다소녀님은 지금 시를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집 어떻게 시인이 됐는지 한 번 더 우리 알려주실까요? 네. 저도 사실 북한에서 학교를 못 다녀서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못 다녔어요? 네,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했고 또 공부 못하게라고 흔히들 이제 공부에 집중을 전혀 못하고 공부 못하게. 나머지 공부생. 그랬죠.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어떻게 시인이 되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책도 한 권도 이제 거의 제대로 못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북하게 됐고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이제 그 감정이 너무 웅얼이가 커져가지고 이제 북에서 살 때도 조금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런 이제 어두움이 깔려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근데 탈북하는 과정에 그때는 뭘 모르고 탈북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제 이미 고향에 남겨진 모든 것들이 있고 되돌아갈 수 없고 제 안에 있던 이런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그리움이랑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막 진짜 막 분화구처럼 속에서 터졌거든요. 우울증 이런 거는. 그랬어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가 필요했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내 감정이 너무 아픈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한테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혼자 이제 그 감정을 쏟아낼 때가 필요했는데 그게 핸드폰에 메모하는 거였어요. 에너지 갔을 때 이게 핸드폰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였어요. 그 학교, 대학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는 너무 힘들고 감정은 너무 복합적이고 이렇게 되게 계속 가라앉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메모하면서 시라는 걸 그때 저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선정적인 막 길룡조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길룡조 그런 시 있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아시죠? 이제 그리고 이제 기관총 몸으로 맞고 이런 알죠. 그 리수복 영웅의 영웅. 맞아요. 그 시인가? 네. 나는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노래도 나왔어. 이제 보니까 나는 해방된 맞아요,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잘하시는데? 귀중하다. 이거 맞아요. 노래로 나왔잖아. 그 되게 그런 거 말고 감정을 담은 이렇게 감성 이런 시들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시집을 읽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짧고 간결하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비슷하게 써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예를 들면 이제 동생과의 어떤 추억이 있었거나 뭐 그리웠던 그 일화를 이제 메모를 하는데 길게 쓰지 않고 그냥 짧게 쓰고 그리고 읽었던 시집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이제 이 시집에서는 이제 뭐 점을 찍었다 이러면 저도 점을 찍어요. 근데 읽었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점 다 빼요. 또 어떤 시집을 읽었는데 반점이 들어가네, 그럼 쉼표가 들어가네 이런 거 읽으면서 따라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반죽을 한다고 하면 얼추 이제 비슷하게 반죽을 제가 따라하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종종 올리고 이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뭐 써야 되겠다, 너 잘 쓴다 이러니까 이제 진짜 잘 쓰는 줄 알고 꼭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썼죠. 나는 왜 우리가 그런 걸 하게 되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 고향의 그리움과 다시 돌아 못 갈 그 상황, 나의 그 북받치는 감정을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책들을 보면서 시를 접하고 구조를 따라서 쓰고 나의 감정만 갖다 붙이게 한 게 시인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은 시를 잘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렇게 이제 저의 감정을 풀어냈고 그때는 그게 시인이 되겠다고 해서 쓴 것도 아니었고 그치.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긴 했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해소할 게 필요했어서 거기에 버릴 것이 필요했구나. 근데 진짜 그래서 글을 제가 쓰지 않았으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다크함이 정말 극치에 달했거든요. 근데 우울증. 네. 근데 쓰면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자존감이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석이조였고 글쓰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이제 어둡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탈북은 혼자 하게 되신 거예요? 북한 아까 가족 동생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그럼 북한에 지금 동생이 계시나요? 네, 아직 동생은 북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셨고 오늘 촬영일이 엄마가 첫 탈북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어쩌면 이게 3일 전에 본인이 탈북했다지 오늘 촬영 날은 또 엄마가 탈북했는데 우리가 이게 뭐 맞췄나? 네, 저만 기억하는 이제 저한테 3월은 좀 다크한 달이어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고 잡히고 북송돼서 이제 고생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못 산다. 이제 살려면 가야 된다 이런 엄마가 다시 재탈북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탈북했다가 또 잡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또 아니 그러면 어머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따로? 저는 이제 그래서 엄마가 2차 탈북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저한테 브로커를 보내서 저는 브로커 따라온 거죠. 그 북한에서 그럼 사실 때 그 지역은 어디서 사셨던 거예요? 경성. 경성이요? 청진 아래, 네. 그 경성. 저희가 청진, 함경도 청진 쪽인데 경성이면 북한에서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도 엄청 유명한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동해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나마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나마 좋은 건 이제 도자기도 있고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 뱃사공들도 많았습니다. 그 어로공이라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쵸. 거기도 바다를 끼고 있었고 네. 경치가 좋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거기 맞아요. 유명한 네, 온천도 있고 거기 갔다 오면 애 못 낳는 여자도 애 낳는다고 네, 했던 근데 아빠가 유명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시죠? 이거 뭔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거기 경성에 김정숙 이제 요양소인가 효양소라고 했는데 아기 못 낳는 여자들이 그 온천에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임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다른데 그 또 이상한 또 소문으로 그게 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평양에 가면 이제 임신이 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뭐 그런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던 경성에서 오셨었는데 북한에서 그러면 2000년대 그때 되게 되면 또 이제 은정 씨 같은 경우 남한 드라마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그쵸. 그게 근데 저는 많이는 못 봤는데 그래도 몇 개는 봤거든요. 많이 못 보고? 네, 많이는 못 봤는데 그게 왜냐면 저희 집에 DVD랑 TV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가 그 해변가여서 다들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쵸. 먹을 걱정은 없었는데 저희 아빠가 워낙 이제 싸움은 아니고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다 깨부셨어요. 이제 어메 다 깨부시고 집에 남아도는 게 없고 자전거를 12대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자전거가 없었어요. 다 있는데 다른 집에는 다들 이제 그 중기라고 해서 뭐 오장육부 이런 거 있잖아요. 오장육부 다 있죠. 다 있는데 저희 집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봤고
그 동네가 워낙 작아가지고 그런 DVD 같은 거 가져올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좀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 걸리면 사형도 처하고 이러니까. 그치. 근데 저희 엄마가 좀 대보면서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DVD 같은 거 좀 빌려와가지고 위풍당당 그녀라는 걸 빌려서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지 말라는 거 좀 이제 스무서 몇 개 보기는 했었죠. 아, 원래 그게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 그 왜 하지 말라는지라는 그 말 자체가 궁금해서 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그때 막 그 남한 드라마가 엄청 많이 유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그 단속 뜨잖아요. 그러면 그 두부밥 하는 아주머니가 설발을 썼대요. 그런 일화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맞아. 이제 뭐 이건 500원이에요. 뭐 몇 개 드시겠어요? 이러면 뭐 두부밥 파는 주제에 나만 말씀하고 그런 농담을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할 정도로 맞아.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숨어서 다 볼 정도였어요. 저희 그쪽은. 맞아. 거기서 드라마 보고 막 노래도 듣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예전에는 그 연변 노래라고 해서 나만의 그 7080 노래들이 단속 안 했잖아요. 그 정부에서 단속 안 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연변 노래인 줄 알고 들었던 노래들.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땐 되게 자유롭게 들었잖아요. 사랑의 위로요 이 노래도 다 그럼요. 한국 노래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우리 그 엄청 노래도 불렀죠. 부르고 했고 뭐 그대 이름은 바람 뭐 이 노래도 그런 것도 부르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말처럼 막 싹 단속하고 맞아요. 막 풍이 불었었죠. 그때 잡혔었어요? 아니 그냥 다 뺏어가서 어릴 때 그게 첫 그 이제 남한에 대한 인식이 생긴 기억이었는데 내가 이거 보면 안 된다고 다 뺏어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노래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맨날 카세트 틀어놓고 신나게 들었는데 어느 날 다 뺏어가고 나서 못 부르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들었던 거 까먹을 수 없잖아요. 맨날 이제 입 밖에서 흥얼흥얼 거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 근인 삼촌들까지 기타 치고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카세트는 뺏겼지만 이미 다들 노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 드라마를 보는데 뭐 잡히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랬죠. 응, 잡히지도 않고 그 군인들이라는 거는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소 이제 근인들이 있었어요. 바닷가에 네, 경비. 그 사람들의 임무는 간첩을 감지하는 건데 이제 그 국경이잖아요. 아무래도 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임무가 이제 바다를 지키는 게 임무예요. 사실 뭐 북한에서 그런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바닷가에 뭐 이제 모그리라고 해서 잠수부가 뭐 들어온다, 뭐 간첩이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워낙 흉흉했는데 그 근인들이 하는 일은 그 고기 바다 뺏는 나가는 거. 배, 그쵸? 바다 나가는 배에 이제 신분증 그 통행증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안 내보내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배사공들이 안 달라가지고 고양이 담배 고이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는 고기 이제 검사 받고. 맞아요. 엄마 그때 주고. 네,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야 뭐 그 정도는 이제 먹고 살기가 편한 자리라서 거기는 백이 든든하지 않으면 못 오는 맞아요. 자리. 보게 되면 그 초소에 오는 애들은 다 이제 부모님들이 등을 그쵸. 다 달고 있는 애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갈 때부터 기름 체크 다 하고 들어오면 고기 뺏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들은 그 또 고기를 또 우리한테 또 갖고 와요. 다시 판다고. 그쵸. 그 장사꾼들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팔아가지고 지들 돈 받고 네. 그 사관장 특무상사 X 진짜 못 돼가지고 네, 그 바다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못 됐는데 저는 되게 동네 삼촌이어가지고 어릴 때니까 맨날 삼촌들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입합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배급받는 건 강냉인데 강냉이 다 팔아버리고 그 고기 판 돈으로 입합 쌀 먹고 받고 네. 걔네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미 전역해서 갈 때는 돈을 장가갈 준비 다 해가고 다 평양에서 오고.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왜 아까 청진하고 또 가까우니까 들은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나 라디오 뭐 이런 거 혹시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이제 연변 노래라고 해서 그냥 많이 일반 지금 7080 한국 노래 많이 들었었고요. 그치.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커서는 이제 몰래 DVD가 이제 남한 드라마가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얼핏 느낌과 소문으로만 알았거든요. 그 집에서 볼 때는 문 다 닫아 걸고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집에는 없으니까 엄마가 DVD만 있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걸 빌려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그걸 빌려서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가서 봤죠. 보고 나서 이제 뭐 들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본 거예요. 그 지금 네. 온 마을을 다 돌잖아요. 그쵸. 그 정도면. 그 좋은 걸 안 볼 수가 없죠. 이제 서로 이제 한 개부 끝나면 이제 옆집에 또 이제 와서 주고 또 다른 부 아까 가져가고. 제목이 뭐라고 했죠? 위풍당당 그녀라고 네, 배두나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막 보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이제 작은 동네여서 괜찮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제 아빠였는데 무슨 아빠? 저희 아빠가 왜요? 아빠가 좀 술 많이 마시고 이성이 거의 반 나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 엄마랑 워낙 자주 싸우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DVD를 이제 빌려보고 엄마가 갖다 줘야 됐는데 못 갖다 주고 집에 갖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옷장 밑에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제 그날 싸웠어요. 술 취해가지고 막 싸우고 엄마는 도망가고 저는 이제 대피 가고. 아이고. 그 중에 이제 옷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불태워 버린다고 엄마 옷을 싹 다 꺼내서 마당에 던졌는데 거기 DVD가 있은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남한 드라마잖아요. 그 20알, 알집으로 20개 있는 거예요. 그치, 어떤 건지 알지. 이렇게 딱. 그거 맞아요. 그거였거든요. 그랬어가지고 그거 들고 신고한다고 이렇게 자본주의 물이 든 년이라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뭐 어떡해요. 그거 알잖아요. 다 돌아가면서 우리 다 같이 봤는데. 그래서 그 동네 아저씨가 집에 와서 이제 얼리면서 술 먹여서 재웠어요. 술 더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어쩌면 이제 좋아. 도망가서 엄마한테 전해줬죠. 그래서 DVD 빨리 반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니라고 엄마 이제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넘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버님이 술김에. 근데 집에서 보다. 네, 365일 취해 있어서 늘 술김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술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중독.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독. 그 술을 드시면 그 푸는 방법이 아까처럼 뭐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있긴 하는데 그 중에 좀 월등히 그랬어요. 월등하신 분. 아주 월등히. 아이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조금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그랬네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결국은 도와줬네요. 그렇죠. 근데 같이 봤는데 같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아무리 술 드셨어도 와이프를 신고한다고 CD를 들고 나가나. 그러면 그렇게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도 보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드라마만 본 게 아니고 배를 타고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뱃사공은 아니지만 어러공은 아니지만 저희 아빠도 사실 반 이상은 바다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 주변 다른 분들은 하루 건너 하루 매일 이렇게 바다 나가고 이러면서 날씨 체크를 하는데 그 북한은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시켜서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아예 다 뜯고 로군기랑 이런 거 사게 되면 우리를 말하는 우체국이죠. 거기 가서 싹 다 뜯어버리고 납땜을 다 해버리고 북한의 것만 딱 붙여서 내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조선노동 방송만 이제 그것만 듣게 하는데 그 이제 뱃사공 분들이 워낙 그 평양 날씨를 못 믿어서 날씨가 뭐 해난다 했는데 막 갑자기 비 오고 바람이 괜찮다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막 바람 불고 이러니까 날씨 그 바다는 좀 민감하잖아요. 배가 뒤집어지면 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 이제 그런 라디오를 사가지고 숨겨놓고 고정 안 하고 이제 밀매를 사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거 전자하시는 분한테 좀 뜯어달라고 해가지고 라디오가 들을 수 있게 주파수를 이제 돌릴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남한 날씨를 듣고 서로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참새처럼 어구고 모여서 날씨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가도 될까 이런. 그러니까 잔잔한 날씨는 상관없는데 조금 이제 멀기가 일고 이제 파도가 좀 이제 산다 이러면. 이제 날씨가 오늘 예보 어땠는데 나갈까 말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랫동네 날씨로 이제 통했죠. 라디오 몰래 듣고 와가지고. 북한의 라디오로도 평양 날씨가 나오는데 평양 날씨를 못 믿어서 그렇죠. 네. 북한에 사는 사람이 북한에서 알려주는 날씨를 못 믿어가지고 아랫동네 날씨를 듣고 움직였다고요? 야, 지금 북한 사람들은 어디 나라 날씨를 들을까요, 과연?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래도 이제 왜 북한은 서로가 이게 딱 감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 들었어?
하게 되면 쟤 들었대요. 막 신고도 하고 이럴 법도 한데. 이게 근데 밥줄이잖아요. 바다 나가는 게 밥줄인데 내가 얘를 꼰지르면 서로 이제 단합해서 날씨 예보를 듣고 서로 이제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목숨이 위험할 때 서로 도와줄 건 옆에 있는 사람밖에 맞아, 없거든요. 맞아. 왜냐면 배가 들어오다가 이제 뒤집어지고 이러면 막 다들 모여들어서 배를 끌어올려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물에 빠지면 나가서 건져주고 이럴 사람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이제 그물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래도 또 위험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러니까 룰 같은 게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감정 안 건드리고 그러나 네. 봐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 배에서는 그런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좀 성격이 좀 더럽긴 하시던데 다들. 그래서 우리 배가 바다가 거칠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배도 있었고 남들이 그래도 경성하게든 좀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이 되는 곳이어가지고 예쁜 데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사는 게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희 집만 빼고 다 괜찮았어요. 아니 진짜 바다 소녀님 집만 빼고 네 저희 집만 빼고 하물며 그 앞집에 애 새 키우는 가부분도 저희 집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저 그 집에 TV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TV도 아버지가 다 보셨구나. 다 보셨어요. 이게 사놓을 수 없었고 우선 동네에 할머니가 사시는 집도 저희 집보다 나았어요. 어메.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 막 옛날에는 고기가 엄청 잘 잡혔잖아요. 그쵸. 그때는 집 대문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막 그냥 얼굴 한 번 아는 사람도 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다 퍼주고 이제 주라고 했는데 안 주면 이제 막 그걸 똥숟간에 이제 고기 쳐박아버리고 똥숟간이 우리 변성 화장실 북한에서 말하는 똥숟간이라 했죠. 그러고 뭐 이제 자전거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면 그 아줌마 자전거 깨부시고 이제 어머. 집에 자전거 주고 뭐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 막 꽃제비들도 와서 엄청 밥 얻어먹고 다 주고 저는 저녁에 먹을 게 없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아니 나 이제 처음에 첫 시작에 집 앞에 대문 앞에 다 줄 선다 해서 거기 장사꾼들이 우리 집은 그랬거든요. 원래 그래야 정상이죠. 거기 장사꾼들이 와서 쫙 서가지고 먼저 오는 사람이 가격 흥정해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냥 구주를 섰다는 줄 알고 지금 이러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꽃제비 날라온다 자전거 부셨다고 하지. 맞아요. 아버님이 좀 특이하시긴 하셨네. 네. 그랬어서 다들 잘 먹고 잘 살 때 그 동네 사람들 막 TV도 신형으로 사놓고 자전거도 신형 사고 1년치 식량을 그치. 저희 동네는 가을에 사놓거든요. 그쵸. 제일 싸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여름까지 살고 또 가을에 또 1년치 사고 이러는데 저희는 매일 그시그시 이제 내일 먹을 거 오늘 사고 그냥 막 빚지고 맨날 외상 술빚이 있고 그리고 집에 맨날 술 마시는 사람이 하루에 술상을 4-5번씩 기본 차리고 네 그러고 살았어요 어릴 때. 자야 명자야 노래가 생각나네요. 우리 바다소녀님은 좀 힘들었겠네요. 정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탈북을 하게 된 게 그러면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힘들게 산 것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근데 엄마가 이제 남한 드라마를 보게 됐잖아요. 그치. 이제 그러면 남한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남한 드라마를 보고 소문이 막 그때 탈북민들이 이제 막 생기면서 그쵸. 막 도강쟁이라고 하잖아요. 도강쟁이들. 네, 뭐 이제 뭐 도강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잡혀서 이제 처단하고 막 이런 소문이 계속 흉흉하게 들렸는데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그 중국이 잘 산다는 소문도 듣고 이러니까 그치. 호기심이 생기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죽이지 않거나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제 거주 이동도 안 되고 안 되지, 이혼도 혼자. 이혼하느니 아빠가 이제 엄마를 죽일 거고 약간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 길이 도망가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잘 산다라는 소문 듣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막 그때 행렬이 막 이렇게 막 생기니까 엄마가 탈북하고 중국에서 보름 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잡혀서 탈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보름 만에 잡히고 억울하잖아요. 이제 벌은 벌대를 받고 했는데 중국이 잘 사는 걸 본 거예요. 그 보름 안에 막 계란도 이렇게 한 바구니 잘 마놓고 방울토마토도 요만한 게 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죽어도 가다가 죽어야겠다 이래서 이제 갈 때는 그 뭐죠? 그 먹으면 죽는 약 그 가루약 같은 쥐약. 거 그 뭐 그런 게 있다던데요.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떠났거든요. 네, 저는 그때는 거기 있었죠 아빠랑.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을 한번 보름이지만 잠깐 보고 왔더니 완전히 그죠. 눈이 뒤집힌 거지. 세상에 네. 불이 켜져 있지. 맞아. 먹을 게 많지. 고기가 막 맨날 나오지. 그냥 뿅 가셔가지고 다시 또 탈북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근데 희망이 없어. 근데 저희 동네 그 다른 어르신들, 어른 아니고 부모님 친구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도 그랬어요. 그분은 좀 돈이 많은 집이었는데도 희망이 없다고. 그때 근데 그분은 자식분을 공부시켰어요.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그때도 빨리 북한에서도 깬 사람들은 행동이 달랐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대학 보내고 가해 붙이고 조카 탈북시키고. 그러면 그때 두 번째 탈북하실 때 어머님 안 따라 나오셨으면 나중에 네, 어머니가 저는 나서 이제 엄마도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진짜 갈 수 확실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치, 가봐야 또 하니까. 잡히면 네, 그 또 엄마도 혼자 가기 힘든데 저까지 이제 꼬리 달고 올 수도 없고 또 그치. 동생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근데 좀 잘 안 돼서 엄마가 이제 먼저 가시고 저는 중간에 이제 남게 됐죠 거기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님이 도움을 조금 더 네, 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무사히 안전한 데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근데 저도 건너 들어서 직접적으로 뭐 한국에 왔다 이런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네. 상상만 했어요. 안전하다니까 한국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어딘가? 이렇게 네 그냥 그 정도만.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근데 탈북을 하신 게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오셨다고 했는데 동생분은 그러면 아까 왜 같이 못 오셨어요? 이게 가장 저의 큰 실수한 날이긴 하지만 동생이 그때 어렸어요. 아주 어렸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 들어갈 때여가지고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 되게 두렵고 어린 마음에 약간 좀 약간 그렇죠. 두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긴 한데 동생이랑 같이 오라고 연락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3월이었는데 2월 달에 엄청 추워가지고 동생이 그러니까 기관지가 엄청 약해요. 근데 기관지가 덧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앓았거든요. 저 혼자 이제 길 떠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동생을 제가 케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제 친척분들이랑 의논하는 끝에 동생이 너무 아프고 소행길이고 너도 아직 어리고 동생이 이제 사탕 주면서 뭐 엄마 찾아서 가니 하면 네 이러면 저 이제 큰일 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동생은 좀 더 큰 다음에 보고 우선은 가서 길을 먼저 터봐라. 그 가족들 중에 가본 사람 없으니까 국경까지 가서 전화번호 받고 통화하고 돈 받고 나오면 다음에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브로코를 따라 떠났죠. 근데 브로코 이모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와서 저를 데리고 그 극경 연성까지 종성인가요? 그 근처 해령 쪽 해령 쪽으로 그쪽으로 그렇죠. 와서 놓고 이제 다음 날 며칠 뒤에 이제 군인이 와서 밤에 이제 국경까지 데려다 주고 그 국경에서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갔더니 중국 땅인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히고 국경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어머님이 다 이렇게 줄을 미리 넣으셨구나. 돈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좀 빨리 쉽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넉넉히 돈을 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언제 통하고 언제 돈 받나 했는데 중국까지 먼저 이제 건너와 버리고 나서 그때 이제 알았죠. 되돌릴 수 없구나. 근데 건넜구나. 그렇게 내가 지금 돈 받고 전화번호도 받고 이 네. 선을 좀 뚫어놔야지라고 떠난 것이 그렇죠. 쭉 어머니의 그냥 네. 계획 안에 그냥 한국까지 쭉 네. 오게 된 거네요. 이렇게 미끄럼틀 다들 쭉 이렇게 수수수수 이렇게 왔는데 중국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갑시다. 오늘은 저예요. 따라오세요. 다음날 납니다. 갑시다. 맞아요. 진짜 다음날은 또 이상한 꼬부랑말 쓰는 아저씨가 맞아요. 또 데려가고. 맞아요. 거의 아유,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저 거의 얼쳐 있어가지고 정신이 나가 있어요. 정신줄 났구나. 약간 멍해 있어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무섭거나 약간 그게 그냥 멍해 있었어요. 약간 좀 진공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돼가지고 중국을 걸쳐서 바로 그럼 한국으로 오게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오면서 바로 이제 며칠 있다가 출발하고 또 추가하고 해서 오다가 고명에서 한번 잡혔거든요.
근데 공명 이제 여관 안에 있는데 권명, 우리 국경 넘기 전에 맞아요. 권명은 네. 무조건 걸쳐야 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도 거기서 깜짝 놀란 게 가로수가 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막 눈이 이렇게 커지고 막 엄청 와 신기하다. 이제 다 왔다. 이제 곧 넘으면 자유다. 이제 진짜 안 잡힌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 했는데 그날 밤 잡힌 거예요. 그날 낮에 여관 방에서 이제 다들 권명에서? 네 여관에서 막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무사히 왔다고 위험한 고기 다 넘겼다고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그날 밤 갑자기 막 경찰이 우르르 와가지고 어머머머. 저희 다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내가 태어나는 게 연기한다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색했을 것 같은데 도시락을 먹던 걸 눈치 보면서 그냥 먹었어요. 이러고 네. 나는 아닌 것처럼. 네,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먹고 있는데 언니들이 그 중국어 하는 언니들이 막 이러면서 뭐 뿌찌덕뿌찌덕 이러면서 막 신분증 꺼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들은 신분증 사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다 나오라 해서 잡혀가지고 트럭에 타가지고 경찰서 갔어요. 네, 가서 누가 신고했나? 어떻게 그렇게 여관 도둑질지? 로반이 이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한가득 왔다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그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나 봐요. 좀 이상하다고 알고 아니 신고한 돈 받고 들여놓으면 되지. 이상한 말하든 뭐는 자기한테 해끼치는 것도 그래서 아닌데. 그분이 그 여자가 원래 나가는 시간 전에 돈을 빨리 결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면서 나갈 때 원래 그거 하는데 왜 빨리 하라 그러느냐 뭐 그러면서 언니가 계산하고 올라서 뭐라 했는데 브로커가? 조금 있다가 브로커 말고 일행 중에 중국어 되게 잘하는 언니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리고 이제 꼬 해가지고 잡혀가고 이제 쓰래요. 본명 쓰고 뭐였는데 그때 고민했어요. 가명 쓸까? 가명 써야 되나? 본명 써야 되나?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 나이는 몇 살을 줄이지? 막 이 생각했는데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근데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몇 시간 있다가 잡혔는데? 중국 공안한테 잡혔는데 네네. 또 나가래요? 네. 그래서 뭐요? 그래가지고 다들 거짓말이다. 얘들이 우리가 국경을 넘을 때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한국행위라고 잡아가려고 한다. 그런다고 저희끼리 막 엄청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생긴 거예요. 나가자. 아니다. 나가면 이제 더 큰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이제 그 중에 있던 그 진짜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한참 있는데 이제 경찰이랑 얘기하는 걸 듣더니 진짜야 이러는 막 나가는 거예요. 짐 싸들고. 그래서 다들 배낭 맸잖아요. 이렇게 어깨 매는 거. 작은 거 하나씩은 네. 내죠. 근데 다 추리닝 옷차림에 배낭을 맸거든요. 거의 이동하기 편한 옷차림이 그거였어가지고. 근데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16명의 사람이 우우우 하더니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뿔뿔이가 다 네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풀려났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치, 도망가야지. 네, 순간에 진짜 막 쫙 퍼져가지고 저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느라고 막 따라갔는데 그 앞에 3명 가족이었는데 그분이랑 저밖에 중국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일행 중에 딱 4명이 못했는데 그 4명이 만난 거예요. 어쩌면 좋아. 다른 사람들은 다 말도 알고. 말도 알고 이미 다 도망갔구나. 중국에 가족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쫙 숨어가지고 자기 돌아가면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앞에 가는 사람 막 잡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빨리 가서 진짜 미칠 듯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중국어 모르는 가족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저를 되게 싫어. 꼴이잖아요, 꼴이. 그래서 어리버리 이해해가지고 따라다니니까 그때 이제 구석 가서 다행히 저한테 돈이 있었어요. 그때 이민표에 1,500원인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화해서 한국에 핸드폰 사서 전화해서 그때 엄마는 심장 앓고 막 난리 났었대요. 잡혔다는 말 듣고 전화하고 브로커 전화했더니 브로커 말로는 나중에 다 모이고 나서 해줬는데 경찰이 풀어주면 앞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자기가 와서 이렇게 딱 픽업해 가려고 했대요. 근데 문 열자마자 경찰서에서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을 그 속에 숨어 있는 거 다 찾았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공안들이 풀어준 이유가 돈 받고 이 브로커가 손을 써가지고 맞아요. 잡혔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을 네. 공안들에게 돈 써가지고 풀어준 건데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다 도망갔구나. 그냥 거기 있었으면 브로커가 빨리 맞아요. 데리고 또 이동을. 그래서 2명은 끝내 사라지고 거기 일행 중에 2명은 거기서 뛰어내렸거든요. 저희 어머야. 2층이었는데 높은 에. 2층인데 뛰어내려서 도망가고 저희는 잡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 별의별 곳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저기요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근데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다 찾아서 다시 그 다음 날 밤 넘었어요.
이야. 되게 그리고 그 브로커도 또 대단하신 분이네요. 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다 왔는데 근데 그 약간 그 시골 경찰서 이런 데여가지고 돈을 좀 주고 그게 가능했나 봐요. 아우 그래도 그렇게 무사히 왔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무사히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라오스로 와도 이제 태국 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게 아니요. 되는 거죠? 저는 라오스에서 바로 왔어요. 아 라오스에서 근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나요? 네. 공항이? 그러니까 비행기만 태국 잠깐 거쳐서 오는데 그죠, 그죠. 저희 라오스 이제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올 때여가지고 시설이 없어서 식당에 한 달 정도 이제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2, 3개월 기다려서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방콕은 그냥 살짝 경유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비행장이 있어서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그치. 네, 근데 낙하 훈련하고 이런 것만 봤지 이제 소리만 듣고 다 본 적이 없고 TV로만 보다가 이제 그때 드디어 비행기를 타보게 됐지요. 탈북민들 뭐 비행기 다 처음 타보죠, 뭐 그때. 그쵸, 맞아요. 이게 비행기 타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그 이제 후덥지근한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하며 비행기를 타는데 바람이 부나? 그 이제 비행장에서 바람이- 잤고 라오스에서 탔는데 거기에서는 바깥으로 이렇게 탑승했어요. 아, 이렇게 터널로 안 네. 들어가고 바깥에 계단으로 맞아요,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아, 그것처럼. 네. 동남아가 그치? 이제 워낙 후덥지근하니까 그 그쵸. 바람에 되게 되게 영화 주인공이다 막 이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영화에서 했었죠.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네, 그게 되게 그런 장면이 너무 멋있게 보였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민족감 명품에 이제 그 스카프 날리면서 아시죠? 그런 봄, 노을, 비를. 감성 북한 감성. 아, 진짜. 네. 그때 약간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다시 갈아탈 때도 한번 다시 느껴봐야지. 이거 몇 초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터널 이렇게 들어가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줄도 몰랐겠네. 네, 아쉬웠어요. 이게 끝이야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그렇게 돼서 비행기 타고 그냥 무사히 쭉 한국까지 네, 오신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승무원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비행기에서? 네. 네. 그냥 그렇다고 온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또. 아니에요. 네. 거기 다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예뻤어요. 정말. 승무원들이. 네, 인형같이 몸매도 너무 예쁜데 옷차림 대한항공이었거든요. 약간 아이보리빛 치마에 맞아요. 파란색 그 블루 계열의 옷을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머리 이렇게 헤어핀도 예쁘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 중에 남자들이 막 저기요. 그래서 말 시키고 그랬어요. 일부러? 네, 말 걸어보려고. 네, 너무 사근사근 예쁘게 말해서. 네.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겠네요? 그쵸. 국정원 하나원 지나서. 하나원 때 면회로 만났어요. 그쵸. 하나원에서 이제 이제 미성년자니까 또 맞아요. 면회 시켜주고 가족이니까.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어머니를 만나니까 어땠어요? 만감이 교차하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한 몇 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엄청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서먹서먹한 감정도 있고 그 몇 년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만났다라는 그 어떤 마침표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동안에 있었던 서러움도 막 북받치고 아유, 그랬죠. 그쵸. 네.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그치.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할 때지, 그 나이 때면. 이제 10대 때 왔으니까 학교를 다니셨을 네. 거잖아요. 아이고, 이제 우리. 아니요, 그냥 목이 이렇게. 네. 학교를 그러면 다니시면서 북한에서 금방 왔으니까 뭐 우리 직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편한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그렇죠. 언어라든가 막 사투리 막 애들 막 놀리기도 하고 막 너 어디서 왔어? 막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안학교를 다녀가지고요. 다 비슷한 친구들이었어서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친구들의 뭐 놀림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다 같이 모르는 처지였어서 근데 이제 사투리가 좀 심하고 그랬어가지고 밖에서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거의. 그치. 네, 다른 사람들이 친할까봐. 들으면 안 되니까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치. 그러고 이제
일반 남한인들 만날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말할 때 용어에서 이제 외래어나 아니면 뭐 인물이나 아니면 고전에 등장하는 어떠한 그런 비유나 묘사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추 알아듣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거는 물어보거나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걸 좀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었고 나중에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때 검색해봤어요. 막 이제 얘기하면서 뭐 좋은 글씨나 이런 비유를 하면 알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모르니까 이제 검색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책을 읽는 걸 다행히 좋아했어서 읽게 되었죠. 다행이다. 근데 그렇게 또 적으면 또 젊음이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좀 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올리막 올라가세요! 막 이랬더니, 야, 너 조선족이냐? 막 이런 적 있었어요. 네. 우리 있죠, 바다소녀님도. 저 이제 그때 제가 딱 하나원 나오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곧. 그래서 엄마가 이제 구경시켜준다고 마트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용품 이런 거를 이제 문에 거는 리스 이런 거 사줬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는데 저희 말이 엄마랑 저랑 이제 막 말하니까 얼마나 억양이 셌겠어요. 그 이제 금방 온 사람. 북한 야야야 이게 이쁘다. 아닌가? 어머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늘 어떡해.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 카운터 보신 아저씨가 이거 중국말을 뭐라고 샤라샤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나와서 저희가 그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이랬더니 딱 봐도 에이 중사람들 뭘 몰라요 이러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모르는데 그래서 기분이 그때 좀 나빴죠. 그랬던 적도 있고. 아이고. 또 이제 백화점 가면 친절해서 자꾸 뭘 도와드릴까요? 뭐 요즘은 이게 유행인데 그쵸, 뭐 그쵸. 사이즈를 이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사야 될 것 같은 돈은 없는데 사야 될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좀 두려워서 도망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또 용어를 몰라서 약간 좀 곤욕까지는 아닌데 그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탁 팔짱 끼면서 나랑 연 먹으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길 가고 있는데 연 먹으러 갈래요? 네, 웃기죠. 지금 웃기죠. 웃기는데 제가 그때 한국 온 지 1년 안 됐을 때여가지고 가다가 이제 나만 교복을 입은 예쁘장한 애가 와서 이렇게 어깨동을 딱 하더니 나랑 껌 씹으면서 연 먹으러 갈래? 이래서 그래서 난 떡볶이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상황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막 깔깔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친구한테 저보다 이제 좀 남한에 대해서 아는 친구한테 여시 뭐야? 이랬죠. 그랬더니 왜? 여시 여긴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연 먹으러 가자는데 이랬더니 어떤 년이야? 이랬는데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당황스러웠죠. 여시 여긴지 몰랐거든요. 연 먹으러 가자 하니까 떡볶이집 이런 데 가면 연도 파니까 같이 가자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애니까 연 먹으라는 건 욕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여시 여긴지. 아이고, 그쵸.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여시 왜 여기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바다소년이 이제 글을 쓰게 됐고 이제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우울증을 이겨낸 게 이제 시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뭐 시를 배워주는 분이나 이런 게 없이 혼자 그렇게 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시를 배운 적이 없었고요. 그냥 책을 읽는 거 전부였고 이제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그 시를 쓰시는 분한테 시를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 했더니 그냥 취미로만 쓰고 하지 마세요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다른 어떤 문학 공간에서 제가 쓴 시를 낭독하셨는데 그 시를 듣고 이제 신인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준비가 안 된 건 알았거든요. 사실 제가 쓴 시들이 시라고 썼지만 그냥 짧게 쓴 글이지 정말 시라고 하면 정말 함축적이고 운유적이고 그 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쓴 것들은 그냥 저의 감정의 이야기들이었어서 그게 시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나지만 앞으로 이제 배우 가겠다고 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인상을 작은 씨앗 채송아라는 동인지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받게 됐고
마침 그때 또 막 많이 써가지고 분량이 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언니 오빠들이 모여서 아 이걸 시집 출판하자라고 해서 그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올려가지고 돈을 이제 그 모아서 출판비를 마련해가지고 출판사 만들어서 출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돼서 시집이 탄생을 하게 됐네요. 네. 또 그 이야기는 저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글은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쓰기는 하는데 장르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아, 장르가. 자, 그럼 엄마의 도움으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오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뭐 따로 있었나요? 사실 막 그렇게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오니까 사촌 동생이 저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그래도 선배라고 2년 선배였거든요. 한국은 저를 데리고 이제 롯데월드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롯데월드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데려가셔서 구경하게 됐고 여기저기 많이 이태원도 데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거 해보고 싶어 하기 전에 저를 자꾸 이제 데리고 동대문도 가고 이태원도 가고 지하철 타는 거 배워주고 이랬었거든요. 먼저 막 네. 사촌 동생이 선배라고 데려가는. 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신기하거나 놀랐던 거가 있을까요? 그때요? 그때 진짜 거의 파리약 먹은 수준이었는데 저 진짜 야, 그 표현 오랜만에 듣는다. 이게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신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거 알게 돼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바로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조금 걸린 거죠.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고 나서 그치. TV에 뭐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여행도 갈 수 있구나. 그때는 이제 초반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몰랐는데 이제 서울을 조금 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내가 갈 수도 있겠네 싶어서 이제 여행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좀 생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네, 나중에 가게 돼서 한두 번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약간 성취감도 들고 좋았었고 처음에 이제 진짜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1, 2년은 거의 다 이제 멘붕 상태여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충격은 많기는 했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제 처음 아파트 문 열고 들어왔을 때랑 그 식탁 옆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에 화장실이라고 이제 엄마가 네 그랬어가지고 집안의 화장실이 저 북한에는 밖에 있잖아요. 다 바깥에 재래식이고 맞아요. 그랬어서 그 부분이 좀 처음엔 되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집안에 게 화장실 그 옆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식탁이 있어서 그게 구조가 좀 많이 놀라웠죠. 북한에서는 완전 이제 외지 떨어져 있고 좀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은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워낙 관리가 잘 되니까 그렇지 않지 뭐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 옷차림, 한실종 이런 거. 네. 아예 이렇게 그냥 밑에 네. 그리고 겨울에 맨살 스타킹 신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특히 학생애들 나도 놀라요 그거는. 그렇죠, 대단하죠. 네, 북한에도 이제 아파트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여기처럼 계속 나와가지고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 받았던 거를 버리고 물도 길어 먹으니까 쌀 씻은 물, 국수 싼 물, 설거지한 물 모았다가 한 번에 화장실 다 한 번에 가서 볼일 보고 한 번에 물 내리고 이러다가 냄새 나고 이랬는데 아이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올 때는 몰랐지만 일단 한국에 왔네? 뭐 좀 먹어볼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먹어볼 거야도 사실 음식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이게 맞아 그랬는데 모르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어느 아는 목사님이 대학교 갔는데 계속 근처에 밥 사주러 오셨는데 그 치킨을 계속 사주시는 거예요. 치킨 네. 좋죠. 그래서 왜 매번 이제 치킨을 사주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하필 계속 치킨 사줘도 뭐라고 해 정말. 아니 그러니까 딴 거 먹을 수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킨을 먹냐 했더니 제가 기억 못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와서 제일 맛있었던 게 뭐야 했더니 치킨이었다고 제가 말을 했대요. 전 기억 못했는데. 아, 바다 소녀님이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계셔가지고 치킨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으라고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그분 덕분에 아, 내가 초반에 치킨을 좋아했구나. 그 목사님도 되게 고지고수하신 분이시네요. 처음에 치킨을 아니, 좋아했다고 계속 치킨을 들이대면 아이 그게 질려져. 아니 안 질렸어요. 안 질렸어요. 그래도 다른 것도 좀 주지. 그 치킨 정말 지겹도록 드셨는데도 계속 드신다니까 참 신기한데.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만나셨던 분은 막 번데기 얘기도 하셨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바다소녀님 같은 경우는 거부하거나 아니면 저런 걸 먹는 거 보고 놀랐다. 뭐 소고기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은 알지만 예전에 이제 갈매기살이 진짜 갈매기 그 날아다니는 갈매기살인 줄 알고 그래서 네 식당 가서 이제 그 갈매기를 파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이렇게 부위가 많을지 몰랐어요. 살치살 막 이렇게 항정살 이런 거 보고 전 그러니까 무서워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안 시키고 그냥 이제 삼겹살 이런 것만 시켜 먹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그 뱃사공들이 갈매기를 뱃사공의 친구라고. 맞아요. 그래서 잡으면 오히려 풀어주지 안 잡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많은데 갈매기살을 이렇게 여기서 파네 싶었죠. 네. 그거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부들이 되게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이제 갈매기거든요. 정말 친구같이 하나의 신처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그 갈매기살이 진짜 그 갈매기살인 줄 알았거든요. 또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데 자주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기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게나 이제 해산물을 좀 자주 사주셨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어느 순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주신 거였어요. 되게 비싸죠. 네, 근데 제가 킹크랩을 북한에서 이제 청자개라고 하는데 종종 먹었었거든요. 어릴 때 자주.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사주셔서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가격 보고 이러고 참았죠.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주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이게 마찬가지인가 봐요. 저도 그렇거든요. 걔는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북한에서 먹던 그 알반게가. 알반게 한국은 아시나요? 없어요. 뽀베게 아세요? 뽀베게 있어. 뽀베게 안 나와요. 뽀베게 안 나오고 알반게 안 나오고 그 수출 끝 하다가 다리 떨어진 털개 있긴 털개는 털개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강원도 귀해요. 맞아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아빠들이랑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그 수출배에다 바로 넘기잖아요. 바로 넘기고 불합격된 거는 갖고 들어오거든요. 작은 그건 먹어요. 그리고 알반게도 그 게도 우리는 막 살아있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본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여기 왔더니 야 게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나도 진짜 못 먹겠고 이렇게 그 가재인가 그거는 처음 보긴 했어요. 맞아요. 랍스터. 랍스터. 랍스터 가재인지 랍스터인지. 랍스터는 진짜 처음 봤는데 그 대게보다 더 맛있는 거 알반게, 뽀비게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살을 딱 꽂게 되면 살만 쏙 빠지고 그쵸? 껍데기만 정말 끝머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쪄먹는 것보다 초간장에 찍어 생으로 먹어요. 나 그거 먹고 싶어.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이거 정말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먹던 게 그 생으로 대부분 많이 먹어요. 생으로 살아있는 거 탁 해가지고 살만 쭉 빠져나와. 근데 대한민국 왜 없을까요? 그게?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지형이랑 물 온도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헐버지하면 대게가 되잖아요. 그 알반게가. 그런 거. 네. 헐버지 알반게 여기 왜 없을까요, 정말? 네, 대신 꽃게가 있지 않습니까? 꽃게. 대신 꽃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이상한 것도 너무 많고 나도 진짜 나는 아직도 커피 안 마셔요. 아 정말요? 저는 커피 마셔요? 저 카페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셨다고 했죠. 네, 처음에는 커피 마시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모르니까 위에 이름부터 하나씩 시켜서 먹었어요. 다음 날에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처음엔 아메리카노,
다음에 가서 뭐 이제 카푸치노 이렇게 해서 시켜가지고 다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다까지는 아니고 몇 개 먹어봤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근데 쓰지. 다들 그런데 쓴 건데 되게 기분 좋게 마시니까 웃으면서 마시니까 저도 이제 티 안 내고 마셨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설탕 안 넣고 마셨어요. 네. 건강에는 좋대요. 한 잔씩은. 난 지금도 안 마셔요. 강냉이 밥이 새까맣게 탔을 때 그 맛, 야, 왜 그렇게 똑같은지 네, 싫어요, 저는. 우리가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성하게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천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쵸. 그쵸. 나 네. 경성은 일단 가보지 못했고, 또 한국에 온천도 많지만 또 사우나도 있고 이런데, 맞아요. 경성에 있을 때 온천 다녀왔는지, 또 사우나는 있었는지, 네. 한국하고 봤을 때, 한국의 사우나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좀. 어릴 때부터 이제 동네이다 보니까 자주 갔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옷을 다 이제 가져가서 온천에서. 빨고. 근데 엄마랑 저랑 이제 그 북한은 대중탕이 있고 독탕이 있잖아요. 맞아요. 남자 독탕이 있고 여자 독탕이 있고 그치. 가운데 이제 대중탕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독탕이 가격이 몇 배로 비싸잖아요. 비싸.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옷 빨래를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거기도 그랬구나. 네, 그럼요. 근데 거기 물이 되게 좋았어요. 물이 엄청 좋아서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빨래하기, 그치. 묵은 빨래하기 딱 좋아서 그치. 엄마 맨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조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독탕에도 막 2팀씩 넣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시간 제한 두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표 안내 원하는데 그 이제 가면 이제 부부탕도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볼 순 없지만 그 부부탕이 저쪽에 있다고 남자탕 쪽에 있다고 말만 들었거든요. 남녀가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부부탕 있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부부탕, 여기는 목욕탕 사우나에 이렇게 독탕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겨울이면 들어갈 때 옷 다 꽝만큼 뚱뚱하게 입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빨래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올 때 그 빨래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다 이러고 빨래하고, 물이 워낙에 귀하고 그쵸, 뜨거운 겨울에는 물이 엄청 귀하잖아요. 또 이제 겨울엔 또 추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별거 가지고도 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고 추억이 그러네요. 되네요. 참. 또 우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여성으로서 그죠? 또 남성들하고 또 다르게 이제 여자잖아요. 또 그쵸. 이제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게 예의야.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거든요. 못생긴 얼굴에 찍고 바르고 이게 중요한, 곱게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의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여성용품이라든가 이제 우리 화장품 여기 너무 많아요. 뭐 스킨, 로션, 에센스, 무슨 뭐 아이크림, 무슨 크림, 무슨 뭐 너무 정말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제 주는 대로 발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선택해서 바르잖아요. 근데 이거 비교를 그냥 가볍게 하면 지금 이제 그냥 여기서 일상이니까 쓰는데 북한 사람 이제 사진을 봤는데 너무 겉늙은 거예요. 저랑 또래인데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르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크림을 그래서 무조건 저녁마다 꼭꼭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름이 생기는데 발라야 된다. 네, 그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그 사진을 보고 비교를 통해서 느껴가지고 다음부터 젊은 사람을 게스트로 부르지 말까 봐요. 왜요? 예쁜 씨가 나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20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런가. 저는 관리를 딱히 안 하는데 저는 너무 피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바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요즘 북한 사람들도 많이 발라요. 저도 이제 가족들 언니하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저희 언니가 이래요. 그 누가 광고하는 그 주름 펴지는 화장품 좀 보내줘 이래요. 정말요? 그래서 브로커가 시키는 줄 알았거든요. 별이 어머니 시키지 마세요. 나도 막 소리 질렀어요. 나도 화가 나서 나도 여기서 무슨 돈을 줄줄줄줄 날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래서 난 그거 어떻게 알지? 브로커가 시키는 줄 알고 좀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이제 별이 엄마라는 게 이제 브로커는 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 한국 영화를 보는데 그 앞에서 전지현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바르면 주름도 없어진다지. 뭐 이런 주근깨도 없어진다지.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심지어 광고하는 게 뭐예요? 다 브랜드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보내줘요? 그래서 야 나도 뭐 쓴다야.
진짜 벨 빠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내가 막 그러거든요. 아 근데 그걸 아는구나. 네, 알아요. 심지어 조카애가 이제는 컴퓨터 배우는데 애들이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게 키보드를 그려놓고 컴퓨터 수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나보고 노트북을 사달라는데 S전자 걸 보내달라요. 그렇게 딱 찍어요 이제. 여기서 보내달라는.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박.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럼 나 싸구려 보내줄까 했는데 S전자 거 사달래요. 미쳤다. 정말. 와, 어떻게 미치겠죠? 와. 동생도 지금 가족에 지금 동생도 지금 북한에 남아 계신다고 했는데 동생하고도 연락을 하세요? 아니, 저는 일절 못 하고요. 그냥 소식만 건너 들었어요. 그냥 잘 살고 있다 이 정도. 그럼 도움은 이제 뭐 가끔 또 이제 신기했던 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올 때 엄마가 제가 온다고 하니까 막 집 커튼 바꿔주고 세탁기 사주고 그랬거든요. TV 사주고. 그 세탁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지금 14년째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너무 고장이 안 나서 바꿀 때 됐는데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서 그게 좀 신기해요.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 세탁기가. 아니 14년 전에 한국 와서 산 세탁기가 아직도 돌아가고 네. 있다고요? 아 진짜 돌아가요? 네. 웃기죠? 너무 오래 쓰네요. 양심 없네. 그 사람도 뭐 먹고 살아요. 좀 바꿔줘야지. 대신 핸드폰 안 쓰는구나. 그러네요. 예. 자, 우리가 참 놀랄 게 뭐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놀라고 신기하고 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참 북한에서 와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 많은 창업 중에서 왜 하필 카페를 여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의 성향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카페를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게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카페 창업에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고 카페 일을 계속 했었고 글 쓰는 것도 이제 포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다음 목표는 책 출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 원래 꿈이 이제 단계가 있었는데 카페 창업하고 책 쓰고 이제 나중에 이런 문화 공간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가고 있어요. 그 꿈이 생겼고 그 꿈이 그런 공간을 네. 와. 그래서 되게 작지만 집 근처에 그냥 해놓고 이제 카페도 하고 화분도 키우고 이제 거기 앞에 좀 하단도 만들어 놓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폴리스트처럼 쓰고. 이렇게. 네, 원래 꽃집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플라워 카페를 하고 싶었죠. 네, 북카페도 하고 싶었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안 되지만 아름답긴 할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하네요. 이런 또 예쁜 꿈도까지 또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여기 와서 바라보는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까맣죠.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 암담해요. 그냥 단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숨이 안 나오는 숨이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봤을 때도 희망이 없어서 숨이 안 나온다고 엄마가 계속 그랬거든요. 희망이 없다고 숨이 꽉 막힌다고. 근데 여기서 북한을 보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좀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뭔가를 계속 꿈을 꾸고 싶거든요. 희망을 얻고 싶은데 그런 요지가 없으니까 좀 암담하죠. 암담하다. 그러니까 숨도 안 쉬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제가 이 코너를 맡게 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바다소년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 지금 가족이 계시잖아요. 동생분 계시는데 우리가 언니가 또 엄마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동생에게 아니면 뭐 친한 친구에게 우리 바다소년이면 그 자식처럼 키워오던 동생일 것 같아요. 모르 안 봐도 동생일 것 같은데 그 영상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편지 한번 남겨볼까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네.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있지만 아무튼 그곳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참고 이겨내서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암담하더라도 잘 이겨내서 살아냈으면 좋겠다. 살아내라. 언젠가 만나는 날까지. 언니가 이렇게 10년 넘게 헤어진 언니가 동생에게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동생에게 하는 말이 딱 4마디네요. 살아내라. 사람만 내라. 사람만 있어라. 언젠가 만날 날이 오겠죠. 네, 근데 저도 그래요. 살아있어야 만나니까. 일단 살아있어라. 일단 살아만 남고, 그쵸. 사람만 내라. 마음이 아프네요. 참,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참, 제 감히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동생분이 또 더 빨빨해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바다소녀님이 보내는 이 영상을 보고 언니네? 하고 혈육은 또 맺고 꽂히는 게 있다잖아요. 보고 언니를 알아보고 이 영상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접해가지고 언니의 그 목소리를 듣고 언니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내리라 믿으면서 오늘 우리 바다소년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바다소년님 이제 책도 출판한다고 하시지, 카페 하시지, 또 문화공간을 만들 꿈도 있다고 하시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송아TV 또 우리 코너들, 새로 생긴 코너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